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뇨기 질환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 질환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이 유뇨가 있죠. 나도 모르게 소변을 보는 겁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소변을 본다기보다는 소변을 흘리는 거죠. 소변이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유뇨 증상이 어떤 원인으로 생겼냐에 따라서 몇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변증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비폐기혀. 비하고 폐에 기운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소변을 흘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동계가 뜹니다.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느끼기 쉬우냐면은 몸에 어딘가 한 군데 그 동맥이, 원래 동맥이라고 하면 이게 살 속 깊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절 주변에, 팔다리에서는 관절 주변에 우리가 진맥을 하는 위치에 동맥들이 속에 깊이 있다가 피부 가까이 이렇게 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 부위에서 우리가 이제 진맥을 하죠. 그런데 팔다리가 아닌 이 몸통 부위, 체간에서는 동맥들이 그렇게 이렇게 체표 밖으로 피부 쪽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소변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몸의 체간에서 어느 한 부위에 이렇게 팔딱팔딱 동맥이 뛰는 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기운이 없다 보면 식욕이 떨어지죠. 그리고 소변량이 적어지고요. 왜 소변량이 적어지겠어요? 한번 볼 때 시원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원하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변이 줄줄줄줄 새는데 그게 뭐 특정 시간에 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새는 거예요. 수시로. 이게 기허에 의한 유뇨 증상들의 특징들이고요. 통치방으로 쓰는 것들은 태연, 수태연 폐경이 원혈이죠. 폐를 도와주기 위해서 태연을 쓰고, 그 다음에 족삼리, 삼음교, 음릉천 이런 혈들을 쓰게 됩니다. 체형으로 나눠보면 비인들의 경우에 이제 비인들한테는 비폐기허증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만약에 비폐기허 이런 기허증을 동반하는 유뇨가 있다 그러면 역시 비인들한테는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서 근육 경직이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뇨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정격을 사용하고요.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주면 더 좋겠죠. 수인들한테는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뱃속이 차가워가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과 비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은 거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아예 식욕 자체가 없고 그나마 억지로 먹어봤자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뽑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뱃속에 차가운 것을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해결해주기 위해서 비열격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신허에 의한 유뇨인데요. 비자발적인, 불수의적인, 뜻하지 않은 유뇨를 자주, 소변을 자주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르륵 계속 새고요. 그리고 신허증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소변을 흘리면서 무릎하고 허리가 시려요. 아이고 허리 시려, 아이고 무릎 시려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열이 나타나는데 이 열이 이 조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조수 있죠?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거는 뭐 지구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조수처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열 날 시간이 됐네. 그러면 열이 나겠네. 한 번씩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또 확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거를 조열, 조수처럼 밀물처럼 들어오는 열 이래가지고 조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허증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야간에 땀을 흘립니다. 도한이라고 하죠. 밤에 땀을 잘 흘립니다. 소변을 흘리는 유뇨증 환자인데 야간에 도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백이나 태계, 신정격이죠.
태백태계를 사하고 경거부류를 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경의 기능을 북돋아주는 신정격 처방이 됩니다. 체형을 나누어 보면 비인들의 경우에는 역시 족소양 담경을 보하는 담정격을 잘 쓰고요. 그리고 신정격 처방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인들이 신장도 약하기 때문에 신정격도 잘 사용합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아까 도환이 있다고 했죠. 소장정격을 잘 씁니다. 소장정격. 수인들이, 마른 사람들이 이게 소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살찌게 만드는 거. 그게 소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고 안 찌는 질 나쁜 돼지들. 뭡니까? 소장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정격을 사용합니다. 완골은 소장경의 원혈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소장경의 근본적인 오리지널 기운을 조절하기 위해서 완골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 부족에 의한 윤효증인데요. 소변을 내가 흘리는 거를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합니다. 소변이 샜어? 인지를 못했어. 근데 어떻게? 바지가 젖어 있네. 나도 모르게 언제 소변이 샜나 보구나.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바지 젖은 거 보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 이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요실금이죠. 소변이 나가는 거를 내가 지금 소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참아야지. 그러면 이게 방광 관여근을 확 조여가지고 방광을 입구를 딱 닫아서 소변이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기 부족증 환자들은 이 팔다리, 사지의 피로를 잘 느끼고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팔다리 놀리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 잘 하죠. 통치방으로 쓰는 것은 족삼리고요. 환자 체형에 따라서 비인은 경거, 부류, 태백, 태계, 뭐죠? 신정격이죠. 족소음 신경을 도와주고요. 수인들, 마른 사람들한테는 상양, 지음, 족삼리, 위중. 이거 뭐죠? 방광정격입니다. 인지를 못하고 소변을 줄줄줄 흘리는 거, 방광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수태양 소장경이 됐든 족태양 방광경이 됐든 태양경의 기능이 아주 약한 사람들, 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체온이 잘 올라가고 땀을 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들한테는 땀 흘리는 운동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방광이 헌행해서 오는 요실금입니다. 윤효증이죠. 방광이 헌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변을 자주 보면서 그리고 소변량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소변이 이렇게 방울방울 줄줄줄 떨어지는데 이게 분명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방울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새는 건지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광이 헌행하다 보면 사지 팔다리도 같이 손발 차가운 거를 잘 느끼기 쉽고요. 그 다음에 방광 헌행이라고 그랬죠. 성기 주변이 추위를 잘 탑니다. 위축되고요. 통치방으로 쓰는 것은 척택, 위중, 양릉천, 속골, 골륜, 내관, 태충, 대도 이런 혈들을 잘 사용하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역시 방광이 헌행한 것도 뭐에 기인합니까? 근육 경직이 지나쳐서 그래요. 담정격을 잘 씁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족소음 신경이 지나치게 한기는 것을 반대편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방광정격을 잘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야뇨증입니다. 소변을 언제 봐요? 내가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소변을 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변이 언제 심해? 밤이 되면 심해져요. 낮에는 그렇게 소변 통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소변이 지 맘대로 막 나올까? 야뇨증이죠. 옛날에 애기들이 밤에 오줌 싸고 나면 엄마한테 혼났죠. 이 야뇨증도 유녀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원인에 따라서 증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기 부족증입니다. 이제 포기가 이 방광에 있는 기운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 소변을 저장했다가 한 번씩 촥 내보내고 이게 방광이 할 일인데 기운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장도 약할 뿐더러 내보내는 것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장해도 되는데 아직 용량이 찼는데 더 찰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못 참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방광관략근이 기능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내가 만약에 방광 용량이 1리터예요. 그러면 최소한 0.8, 0.9리터까지는 차야 그 다음에 소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0.2, 0.3만 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변이 줄줄 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변량이 적고 한 번에 시원하게 못 보고 이런 것들도 동반되겠죠. 통치방으로는 이제 족통곡을 잘 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경거부류, 태백, 태계 이건 뭐죠? 네, 신정격이죠. 유녀증에 담정격과 함께 많이 다용되는 처방이 비인들에게는 신정격입니다. 신장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인의 경우에는 상향, 지음, 족삼리, 위중 이건 뭐죠? 방광정격이죠. 네, 수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족소음 신경이 오버하면서 반대편에 족태양 방광경이 다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원혈, 족태양 방광경의 원혈, 경골이죠. 네, 경골도 같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심기가 인해서 이제 심기소사라고 하는데 이 심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신경성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야뇨가 심해지는 거죠. 굉장히 예민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질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경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지금 비단 유뇨증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왔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뭐가 많아요? 신경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있어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신경정신과 증상이 있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신경정신과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뭐죠? 네, 수면장애죠. 그러니까 수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치방으로는 영도, 신문 이런 수소음 신경을 잘 쓰고요. 네, 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관, 예, 육청혈 중에 내관이 어디를 커버하죠? 그렇죠. 전면에서 횡격막 이상, 흉부의 전면을 전체를 커버하는 게 내관이에요. 내관을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비인들의 경우에는 족통곡, 협계, 상향, 족기움, 네, 담정격이죠. 네, 그 다음에 수인들의 경우에는 조기읍, 후계, 족통곡, 전곡, 소장정격입니다. 비인들은 담정격, 담호증이 많고요. 수인들은 소장호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인데요. 네, 나도 모르게 소변을 보게 되는 거, 소변을 참지 못하는 거, 그만 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만 볼 수가 없는 거죠. 본의 아니게 계속 보는 거죠. 이게 요실금이죠. 네, 첫 번째 포기 부족. 포기가 부족해가지고 방광의 기운이 약해가지고 소변을 끊지 못하는 것. 이거는 정신력이 좀 약해져 있고요. 그리고 추위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그 허리하고 무릎 부위에 우리한 통증 있죠. 나도 모르게 뻐근한 통증, 우리한 통증 이런 통증들을 잘 느끼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평소보다. 그리고 관략근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쪼이고 싶어도 쪼여질 수가 없는 거죠. 통치방으로는 태계나 경골혈을 잘 씁니다. 비인들의 경우에는 신정격을 잘 쓰고요. 수인들은 방광정격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비폐기허로 인한 요실금입니다. 비경과 폐경에서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기운 없고 축 처지고 맨날 축 깔아앉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요실금이 나타나는데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줄줄줄 새기도 하고요.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태연이나 족삼리 이런 혈들을 통치방으로 쓰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담정격 잘 씁니다. 이 근육 경직 때문에 관략근 수축과 이완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뱃속이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비열격 처방을 잘 씁니다. 세 번째, 심신이 휴손되어서 나타나는 요실금인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심신 휴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겁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는 한번 소변을 보다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 심해지냐면 밤에 자는 동안에 아주 심합니다. 자다가 소변볼이 일어나요. 그러면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게 보고 가서 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안 나오고요. 이제 그만 끊고 가서 자야지. 안 끊어집니다. 정신력이 약하고요. 그러니까 강인한 정신력, 카리스마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통치방으로는 위중을 잘 사용하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대돈소충 음곡소해 뭐죠? 심정격이죠. 심정격. 통통한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 비단 이거 비뇨기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욱욱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카운터 펀치 날린다고 했죠. 심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근육 경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이 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정격도 같이 씁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소장정격 그리고 원혈인 완골 이런 혈들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신경과 동맥이 같이 약해지는 경우 신독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소음 신경 12경맥 중에서 족소음 신경이 뭐와 유사하냐면 기경팔맥 중에 동맥과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경과 동맥의 공통점은 뭘까요? 척추를 지배한다는 건데 척추와 함께 뭐까지 지배할까요? 여러분 척추는 그 척추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척추뼈 안에 뭐가 지나가죠? 그렇죠. 척수신경이 지나가죠. 인체에서 척수신경, 우리 손가락, 발가락 여기도 신경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신경들하고 척수신경들하고 차이가 뭐죠? 얘네들은 말초신경이잖아요. 손상되면 재생이 잘 된단 말이에요. 다쳐도 큰일 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척수는 말초가 아니고 중추신경이죠. 다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평생 휠체어 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 안 다쳐야 됩니다. 인체에서 중추신경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뇌하고 척수하고. 그죠? 이거 다치면 큰일 나요. 이 뇌와 척수, 이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 12경맥 중에서는, 정경에서는 족소음 신경이고요. 기경팔맥 중에서는 동맥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동맥이 이게 기능적으로 아주 연계가 깊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과 동맥이 부족하다. 이것은 뭐냐면 중추신경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약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추위를 잘 타겠죠. 몸이 잘 춥겠죠. 기운이 없겠죠. 소변을 갖다가 참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지럼증을 잘 느낍니다. 이게 척수와 함께 이 뇌척수, 중추신경을 지배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추신경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뇌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해집니다. 멍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멍하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해요.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허리와 무릎에 그 묵직한 우리한 통증들을 같이 또 느끼기가 쉽습니다. 통치방으로 쓰는 것은 태연이나 족삼리 이런 혈들을 쓰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경거부류, 태백태계, 신정격이죠. 족소음 신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정격을 씁니다. 만약에 수인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수인들한테는 반대편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12경맥 중에서
뇌로 들어가는 거,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뇌로 들어가는 경맥 뭐 있는지 아세요? 족태양 방광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광정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스별이 하주되어서 생기는 타입입니다. 자, 스별이 하주돼서 생기니까 이걸 치료하려면 관건이 뭐가 되겠어요? 몸 안에 쌓여있는 스별을 제거하는 게 치료의 관건이겠죠. 네, 스별 하주증 환자들한테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 소변을 자주 보거나 그리고 그 소변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몸 안에 쌓여있는 열들이 이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진하고요. 그리고 소변을 볼 때마다 열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그만 보고 싶을 때 소변을 참지를 못하고요. 절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이 진하다고 말씀드렸죠. 냄새도 나요. 색깔이 진할수록 냄새가 많이 나고요. 색깔이 맑을수록 냄새가 적게 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함과 동시에 뭐가 있냐? 이 허리 부위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통치방으로 쓰는 것은 음릉천, 부류, 태계 이런 혈들을 쓰고요. 네, 비인들한테는 양곡, 해계, 조기목, 함곡 뭐죠? 위정격이죠. 왜요? 습열을 없애기 위해서 위정격을 씁니다. 위가 더 빨리 움직이도록 촉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인들한테는 뱃속이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열격 처방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하초의 축혈, 이 혈이 응축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초의 축혈증 증상들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하복부 쪽, 이 방광이 위치한 하복부 쪽에 뭐가 있냐면 이 방광이 팽창되는 느낌, 이게 좀 부풀어 오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미약한 통증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게 하초 축혈증의 증상들이고요. 비인들한테는 하초의 축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담정격 처방을 잘 씁니다. 왜냐하면 근육 경직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그래서 피가 잘 순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고 그래서 그 어혈들이 축적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줘 가지고 그래서 피들이 잘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혈관을 압박하고 있는 근육 경직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수인들한테서는 음곡, 곡천, 경거, 중봉 간전격이죠. 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멈추었다가 어혈이 되었다, 축적됐다. 이 말은 뭐겠어요? 혈액순환 좀 잘 시켜주세요. 이 말이죠. 마른 사람들한테는 간호증이 많습니다. 간경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불리,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찔끔찔끔. 좀 시원하게 팍 나와주면 좋겠는데. 요불리. 소변이 이롭지 않다. 쉽게 안 나온다. 시원하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소변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비해서 소변량이 적겠죠. 자, 요불리 질환도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몇 가지 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습열이 온결되어 가지고 몸 안에 습열이 축적되어 가지고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중이나 지응, 삼음교 이런 혈들을 통치방으로 쓰고요. 비긴의 경우에는 양곡, 해계, 조기목, 함곡 뭐죠? 위정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몸 안에 쌓여있는 이 습열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가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이 습열이 축적되는 데가 어디예요? 물론 온몸에 어디든지 습열은 축적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흔한 거, 이 습열이 어디서 왔는데? 내가 먹은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쌓이겠어요? 위에 쌓이겠죠.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위가 더 열심히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위정격을 씁니다. 수인들한테는 족태음 비경,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비열격 처방을 다용합니다. 그 다음에 열사가 옹폐돼요.
이 열기가 어디에? 폐 쪽에, 상처 쪽에 집중적으로 뭉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갈증을 잘 느끼기도 하고요. 그죠? 네. 구강이나 인후 쪽에 목구멍이 잘 건조하기도 하고, 건조하고 갈증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물 마시고 싶어 하겠죠. 이런 증상이 동반됩니다. 통치방으로 쓰는 것들은 척택이나 소상, 지음, 열결, 조해. 열결, 조해가 팔맥교회혈인 거 아시죠? 어디에 씁니까? 전면부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호흡기 질환에 쓰는 게 열결, 조해였죠.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겁니다. 비인들한테서는 대돈, 소충, 음곡, 소해. 뭐죠? 심전격이죠. 열사가 폐에 옹체됐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폐열증, 폐실증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만약에 증상이 심각하다, 지금 응급 상황이다. 그러면 폐경을 다이렉트로 바로 눌러주기 위해서 폐한격이나 아니면 폐승격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급성이 아니고 만성이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원한다. 그럴 때는 폐실증과 함께 동반돼서 나타나는 게 심호증이거든요. 금이 세지면 화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일 때는 폐를 눌러버리지만 만성이 되면 약해져 있는 심경을 도와주는 게 더 근본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정격을 쓰고요. 수인들의 경우에는 상향, 지음, 족삼리, 위중, 방광정격이죠. 여러분 폐하고 방광하고 기능적으로 상통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방광정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간경에 울체가 와가지고 그래서 기체 습적, 기가 체하고 체증이 생기고 습이 막히는 증상인데 기본적으로 간울이 있죠. 스트레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간기 울체가 간울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좀 잘 우울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 처져 있는 다운되어 있는 그 우울증 증상들이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간울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괜히 이유 없이 막 짜증을 잘 내요. 네, 그리고 간경이 위치한 부분이 전면도 아니고 후면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측면이죠. 그래서 옆구리 쪽에 한 번씩 불편감, 뭐 담이 결리거나 아니면 무슨 물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불편감을 측면에서 옆구리 쪽에서 잘 느끼고요. 그리고 하복부가 팽창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통치방으로 쓰는 혈들은 태충, 양릉천, 지구 이런 혈들을 잘 사용하고요. 비인들한테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역시 담정격입니다. 스트레스, 울체, 화를 잘 내요.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급해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릴렉스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인드 릴렉스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릴렉스를 시키자는 의미로 소양경을 쓰는데 간경과 표리가 되는 담경을 씁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음곡, 곡천, 경거중봉 그냥 다이렉트로 간경을 도와주는 간정격을 씁니다. 물론 태충을 곁들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요도가 폐색되는 증상인데요. 자, 요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소변줄기가 얇아지겠죠. 가늘어지겠죠. 시원하게 샥 나가야 되는데 시원하게 샥 나가질 못해요. 요도가 막혀가지고 가늘게 나갑니다. 실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이 가늘고 실같이 나가던 이 요도가 더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소변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방광에 소변이 찬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나오다가 찔끔찔끔하거나 아니면 막혀버리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방광이 위치한 부분의 아랫배 부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아프고 그러겠죠. 그래서 방광이 위치한 부분에 이 아래쪽 배에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팽창감을 느끼거나 자,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통치방으로 쓰는 것들은 혈해라든지 아니면 삼음교 이런 것들을 쓰고요. 여러분 삼음교가 우리 육총혈에서 들어있지 않지만 원래는 원전에서는 인체를 6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복부에 생기는 문제는 전부 다 족삼리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더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복부를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그리고 아래쪽, 그러니까 상복부냐 하복부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랬을 때 복부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게 족삼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족삼리는요 소화기관이 위치해 있는 배꼽 위쪽 이 상복부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배꼽 밑에 이거 비뇨기 생식기 질환에는 그러면 족삼리 쓰는 게 별로인가? 여기에 생기는 문제에 족삼리를 썼을 때 아주 효과적이네. 이거에 비하면 여기에다가 족삼리를 쓰면 좀 기대에 못 미쳐요. 그 말은 뭐예요? 아랫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족삼리 말고 다른 걸 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삼음교예요.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 육총혈 외에 삼음교를 더 추가해가지고 칠총혈을 언급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의 경우에 통통한 체격의 환자들은 요도가 막혔을 때 뭘 쓰느냐? 신정격을 쓰거나 아니면 담정격을 씁니다. 요도가 막힌 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근육 경직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신경이나 담경을 도와주는 처방을 주로 쓰고요. 수인들이 만약에 요도가 폐석됐다. 그거는 지나친 족소음신경의 항진입니다.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들이 특히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생각? 다른 사람 생각, 야한 생각, 뭐 어젯밤에 봤던 야동 이런 생각 있죠? 빨간 책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마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비뇨기 질환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소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더욱 그럴 확률이 더 높죠. 그럴 때 지나치게 항진된 족소음 신경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을 도와주거나 이런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기가 하함되었다. 하함되었다는 하는 게 뭐냐면 축 처졌다, 완전히 가라앉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 몸에 있는 원기가 가라앉았어요. 기운이 없겠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습니다. 소변을 볼 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소변 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소변이 오줌이 좀 찬 것 같아요. 화장실 갔어요. 근데 기운이 없으니까 소변 볼 힘도 없어요.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굉장히 기운이 약한 사람이죠. 기운을 좀 보충해 줘야 되겠죠. 통치방으로 쓰는 것은 족삼리를 쓰고요. 비수예로 나눠봤을 때 비인들의 경우에는 족통곡, 협계, 상향, 족기운 뭐죠? 담정격이죠. 기운이 처지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비인들은 근육이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기운이 처지는 거예요. 몸을 이완시켜가지고 이 뭉쳐진 몸들이 좀 가벼워지면, 안마를 받는 효과가 있으면, 스트레칭을 해주면 몸이 가벼워지죠. 기운이 납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뱃속이 차가워지는 게 기운 없고 처지는 것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신양이 허쇠했어요. 신양이 허약해지고 쇠했습니다. 자, 느낌을 봤을 때 실증이겠습니까? 아니죠. 허증이죠. 급성이겠어요? 만성이겠죠. 이 신양 허쇠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젊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일까요? 그렇죠.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소변을 보는데 힘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몸을 무겁게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장이 위치한 하반신, 그죠? 하복부라든지 아니면 복부 쪽만 아니라 이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나 뒤로나 이 배꼽 이하의 하반신 부위가 특히나 더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없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은 핏기가 없고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환한 느낌, 창백한 느낌, 자, 이런 느낌이 있고, 기침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그 목에서 이 가래 소리 있죠? 담 끓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있거나, 아니면 그 동맥이 팔딱팔딱 뛰는 게 특히 배꼽 위쪽에 상복부 쪽에서 상복부 쪽에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동맥이 팔딱팔딱 뛰는 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신양이 허하다 보니까 뭘 잘 느끼겠어요? 양이 허하면 추위를 잘 타겠죠. 그죠? 특히 하반신에서 추위를 잘 느낍니다. 몸이 무겁고 묵직한 느낌, 추위를 잘 타고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통치방으로 쓰는 것들은 음곡이나 위양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음곡이 족소음신경의 수지요. 신과 관련된 만성질환에 음곡을 잘 사용합니다. 비수로 나눠봤을 때 비인들의 경우에는 경거부류 태백태계 신정격이죠. 역시 신경을 보충해 주는 게 비인들에게는 중요한 처방이 되고요. 수인들의 경우에는 조기목, 후계, 족통곡, 전곡 이게 뭐죠? 소장정격이죠. 수인들, 마른 체질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족소음 신경이 오버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족태양 방광경 또는 수태양 소장경이 허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약해져 있는 방광경이나 소장경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전포증인데요. 자, 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방광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위치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자세를 바꾸는 거죠. 급성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전포증의 특징입니다. 멀쩡하다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방광이 위치한 쪽에 아랫배 쪽에 갑자기 아픈 거예요. 급 아픈 거예요. 매우 아픕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은은하게 계속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급성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가 내가 느끼는 강도, 통증의 강도는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급성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배꼽 주변이에요. 배꼽 주변, 배꼽 바로 밑에. 그쪽에서 갑자기 거기가 이제 방광이 위치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멀쩡하다가 갑자기 아프네.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쉽고요. 소변 보는 게 쉽게 시원하게 안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통치방으로는 양릉천이나 삼음교, 족삼리 이런 혈들을 쓰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담정격 역시 왜 방광이 자기 자리에 안 있고 왔다 갔다 하거나 위치를 이탈하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왜 그럴까요? 과도하게 근육이 뭉쳤기 때문이에요. 뭉치더라도 전후가 좌우가 5대5 균형이 맞으면 그러면 근육은 뭉치더라도 얘가 자세를 바꾸진 않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좌우가 5대5가 안 맞아요. 6대4, 7대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뭉친 쪽으로 끌려가겠죠. 앞뒤로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겠죠. 전후가 좌우가 같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광이 제 위치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비인들은 근육 경직이 관건이에요. 이 뭉친 근육 풀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릴렉스 해야 되는데 릴렉스 안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수인들은 조기묵, 후계, 족통곡, 전곡, 소장정격이죠. 지나치게 신경이 오버하는 경우, 소장경의 기능이 다운되어 있는 경우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뇨기계 질환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